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수업으로서 최초 그리스도인의 하루,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첫 번째 수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역사라 할까, 최초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라 할까, 또 그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어원에 대한 그 유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또 그들이 최초의 로마에 출현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의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일상에 대해서, 그러면 최초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하루는 어떠한 것으로 구성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수업에서 늘 강의하고 있듯이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의 그 작은 일상들이 결국은 모여서 신앙의 표현이 되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문화 속에서 놓아 있는 것이고, 만약 이런 것들이 결핍이 된다면은, 문화성이 결핍이 되면 아이덴티티도 그들의 어렵거니와 또한 이렇게 신앙이 개인화되는 그러니까 문화 속에서 나오지 않은 신앙들은 자기 신앙이 결국 그 자기 개인에 국한된 것으로 흘러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신앙도 또 개인에 따라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서로의 어떤 그 분열도 가지고 오고 사회적인 통합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문화 맥락 쪽에서 개인들의 일상, 작은 그 어떤 그들의 행동이 얼마만큼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수업에서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그 로마의 일상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슬라이드에 그리스도의 일상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그 작은 소 제목들인데, 그들이 굉장히 그 태양에 대한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 또 로마 문화 속에서 이루어낸 그런 태양 숭배에 대한 의미, 그런 태양 숭배가 결국은 우리의 성탄의 의미로, 성탄의 기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세례의 모습, 그 데베레강에서 했던 세례의 모습과 또 공적 활동과 친교, 귀족이나 그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가 사회였던 만큼 귀족과 노예와 영주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었던가, 또 그들도 여성들의 문제, 또 식사 문화, 독서, 또 그들도 또한 여가 활동을 통해서도 그들의 일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노예와 사회적인 계층과 아가페적 만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 대해서 첫 번째 수업에서 대충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서 지금 요번 수업에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로마의 노예와 초기 그리스에서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를 함께 보는 것도 참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예와 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굉장히 경직되고 지배하고 지배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는 참 우리가 놀랄 만큼 어떤 협력적인 관계도 이루어졌고, 더군다나 또 서로가 서로의 그 어떤, 비록 그 신분은 다르지만은 그들의 어떤 그 행동은, 사회적 모습은 굉장히 협동적이었고 또 어떠한 그런 긍정적인 관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개종을 시키기도 하고, 또 개종이 강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개종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고, 또 그들은 로마 지역의 다른 시민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의 모습과 중기의 모습과 후기의 모습이 다르지만은, 교회에서 이제 그 사회적 계층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는 계급과 질서의 차이를 해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이제 굳혀가면서 그러한 그들의 그 질서 차이를 해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교회 내에서는 자유인과 노예의 구분이 없어지고, 사회적 상태에 더 주목하게 되었다. 어, 언급이 참 저에게도 굉장히, 관심 있게 다가오는 부분인데, 어떤 계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층에 따른 사회적 생활과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더 그들이 이제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세기에는 또한 2세기에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주교와 부제를 초대해서 사랑의 만찬인 아가페를 나누었으며 또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며 돕기 위한 것들이었다. 로마인 사회에서는 그 연회가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자리 배치가 이루어지고 엄격한 질서에 이제 있어서 운영되기도 했다. 이러한 그 로마의 풍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이번 수업의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세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 숭배, 그러니까,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은, 중심 광장에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에는 아침부터 이제 과일 상인부터 보석 상들까지 질비한 상인들의 로마 제국 수도에 있어 이제 그런 풍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대충 이른 새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고대에 있어서 그 새벽이라는 것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태양에 대한 어떤 굉장한 그 신성시하는 그런 풍습이었죠. 이것은 다른 이방인들의 이제 축제 안에서도 잘 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그 태양 숭배를 이제 인의 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라는 것은 로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어, 신성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로마 문화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기에 비교하면서 하나의 그 성탄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울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자 하는 것은 성탄의 기원이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러나 그 성탄절에 대한 해석도 정확한 탄생일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원전 5세기라고 이제 확실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축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서양 로마에서 유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4세기 초에는 그리스도 교파의 도나투스라는 북아프리카에서 번성했던 그 급진적 분파주의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이단으로 이러한 분리했던 종교 집단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 또 성사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열 이후에도 이제 이전 관습을 유지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의 공연 축일, 우리가 보통 1월 6일, 7일에 지내는 그 주의 공연 축일도 그 당시엔 성탄 이전으로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이러한 그 당시의 그 태양 숭배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축일들이 굉장히 축일에 대한 날짜가 성탄이나 주의 공연 축일이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지금 현재와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교회력에서 들어오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확정을 짓는 것이지 당연히 이런 것들이 초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왔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 기원에 대한 축제로서는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는 그때는 그 태양의 신으로서 사투르나라는 태양 신이 있었죠. 그래서
사투르날리라는 페스타가 이제 축제가 있는데 현재 로마에서 지금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태양신, 사투르나에 대한 그 보시다시피 이렇게 태양신을 상징하는 축제들이 이제 그 로마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 사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사회적, 종교적 모든 그 리듬은 달력에 이제 의존을 했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공식적인 것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런 구멍에 매달린 천조각으로 금식일과 나쁜 일, 또 상거래가 허용이 되거나 금지된 일, 이러한 종교적인 목적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로 정한 요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참 재미있는데, 물론 그 안식이라는 것은 기원은 이제 유대교에서 기원했죠. 초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 어떤 구별이 없었고, 로마의 또 인들, 이렇게 다양하게 그들의 그 문화적인 섞임들이 그들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또 충돌도 하고 이러한 그런 리드미컬한 다이나믹한 그런 관계에서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 유대인 달력을 사용하기도 하다가 또한 나중에 정체성이 강하면서 거기서 분리되어 오고 이렇게 이제 변화를 거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오른쪽에 보듯이 이것이 하나의 달력의 형태인데 이런 구멍 뚫린 것에다 천을 달아서 이제 금식일과 상거래가 안 좋은 일도 표시하게 했고 또 관습은 또 이러한 훨씬 뒤에 또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토요일을 일요일로 대체하게 되죠. 그래서 도민이라는 표현은 디에스 솔리스로부터 대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에스 도미니 그러면은 주님의 날,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 썬데이로 되지만은 디에스 도미니가 사실은 디에스 솔리스 태양의 축제로부터 왔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의 고유한 달력으로 축제를 지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들이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은 유대인 달력과 그리스도인의 달력들을 이렇게 평행으로 놓고 이제 그들이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인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공동체 생활, 전례 생활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시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생각을 했고 또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로마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그들의 이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위교인들의 공적, 사회적 생활 리즘에 적응해 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세기에 들어와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달력을 서로 다른 평행된 달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도 달력에 너무 치중해서 그들의 축제나 행사에 과도하게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공적 활동에서 제외되거나 분리될 위험도 감수해야 하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것이고 그 이유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우상 숭배의 문제나 또 과도하게 어떤 그런 그 축제의 모습들이 우상 숭배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고 있는 그들의 교리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로 음 미누처 펠리체에서 오타비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교도의 독서를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대와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당신들은 이 기중하고 합당한 즐거움을 삼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연극을 보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으며
의식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적 연회는 물론 신에게 바치는 모든 게임도 결여하며 신의 제단에 바치는 음식과 음료들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당신들은, 마치 당신들의 신을 두려워하기까지 해 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무신론자들이 자주 그리스도인들을 퍼붓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퍼붓는 그들의 그 어떤 그 비난과 독설들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이죠. 그 교부들도 역시 아까 다시 돌아가서 태양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교부들의 저서에서도 그리스도를 태양으로 언급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달로 언급한 것을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경전들에서 몇 번의 기도로 하루로 이 일과를 시작하는 이제 권유를 자주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텔돌리아노 교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전한다. 이렇게 이제 교부들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체 성사도 동트기 전에 거행하고, 물론 그 생활의 리듬일 수도 있겠지만, 주일 성체 성사든지 동이 트기 전에 하고, 그러나 이 성체 성자가 매일 거행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루를 시작하는데 물론 햇빛이 있는 동안만 일했고 사람들은 들판이나 바다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달력 사용과 또 태양에 대한 그들의 경배, 또 교구들의 언급, 그 태양의 사용, 태양에 대한 로마에 대한 문화가 결국 그리스도 문화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내는 우리의 축제와 또 달력 사용과 또 성제, 전례나 일의 리듬이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런 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또한 그 하루 일과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보겠는데, 그는 요번에는 데벨의 강에서의 그들의 이제 세례, 데르툴리아노는 이제 베드로가 역시 데벨의 강에서 물로 사람의 세례를 주었다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이 강물을 이용해서 몇몇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벨의 강도 있고 로마 현재 그 오스티아 바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세례당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바실리카가 아직 교회의 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것들이 호수나 바다 강에서 이제 세례가 이루어졌었겠죠. 그 당시에는 또 그 상원 의원들을 위한 대형 선박들의 선주들도 있었고 이들의 활동은 매우 훌륭했었습니다. 점술가나 군인들, 또 베스타 신전의 여사제들, 또 노예나 군인 등 마차들은 도시 중앙 광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 중앙 광장은 항상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장소게 됐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교육도 하고 또 포럼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새벽부터 굉장히 분주한 그 활동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4시까지는 다니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았다. 도시를 가로질러 가는 긴 성스러운 강들, 떼베레강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도 로마 한가운데를 흘러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중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길 가에는 그 장군들의 행렬도 장례 행렬도 지나갔다고 합니다. 정오 오륙이 되면 이들의 열띤 활동은 끝이 납니다. 부유층과 영주들은 노예 신분에서 부유층의 영주와 귀족들은 노예 신분에서 갓벗어난 사람들, 자유인들, 와 또 그들의 말해 영주들 사이에 주변에 있는 많은 그 고객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그들의 고객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들과 함께 이제 어우러서 활동을 하고 또 포럼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손님들은
그러니까 영주들에게 굉장히 그 호의를 표현하고 경의도 표했고 특별한 행사 등에 동반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포럼에서 영주나 귀족들은 또 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정치적인 합의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오전을 보내고 점심때쯤 모든 일들을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그 일은 주로 오전에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그들의 여가시다 활동이나 또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그들의 여가식 활동을 주로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여성들도 그들의 이제 그 귀족이나 그들의 영주의 부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의를 표하고 그들의 옷장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돌보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상당한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집안일이 끝나면 온천이나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고 반면 남자들은 여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또 그들은 어떤 더 강력하고 유용한 그들의 이제 사업을 위해서 만남을 가진 것이죠. 주인들은 또 손님들을 포럼에 가기 전에 만나야 했었고, 음, 이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고객들은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영주를 주로 어, 영주를 나타내는데 만나기 위해서 전통 의상 토가도 입고 착용했으며 이들을 그 주인님 또는 시녀레라고 불렀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제 가보만 참석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러면 로마에서는 어떠한 식사 문화가 있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영화나 TV에서도 보기도 하지만은 하루에 그들도 당연히 세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엔타쿠lum이라고 불렀고 점심을 프란디눔, 저녁을 코에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점심은 이태리에서 프란조라고 하는데 그 프란조라는 이태리 말도 역시 여기서 이제 아테네에서 오게 된 것이죠. 체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라틴어 코에나에서 온 얘기입니다. 코에나, 최에나. 귀족들은 이제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체나콜룸이나 트리클리니움이라는 그러한 이제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낸 것이죠. 여기 지금 슬라이스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귀족들의 지금 식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는 이러한 그 트리클리니움 귀족들이 그 U자형으로 된 그런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했었던 것이고, 또 이 오른쪽 왼쪽 슬라이드에서 왼쪽은 여성들의 모임이고, 오른쪽은 이제 남성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식사 문화도 여성과 남성이 같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엔타클로민, 프란디움, 코에나, 최에나 예승에서는 있는데 엔타클론 보통 아침 8시, 9시 우유 또는 약간의 비스켓을 와인에 적셔 먹거나 무화과, 올리브, 마늘을 넣은 소스에 찍어 먹기도 했습니다. 점심 식사로 프란디움은 저녁만큼 풍성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휴식을 취하기 위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날 저녁 남은 것을 먹기도 하고 야채나 생선, 달걀, 버섯 등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의 코에네에서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으로서 이제 그렇게 무겁게 먹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오늘날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식사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는 기본적으로 곡물 빵이나 검은 콩을 곁들인 좁쌀죽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유일한 음료는 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역시 여기요 슬라이스 보시다시피 그 트리클리니움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자형으로든 말하자면은 그런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식사고 그들의 이제
주로 음식은 말린 과일, 생선, 버섯, 올리브 기름, 이러한 것들이 주로 곡물,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기는 주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왼쪽에는 좀 귀족들이 식사했던 것 같아요. 이 열대과일 지중해성 그 열대과일들이 많기 때문에 과일 말린 것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차려지고 이제 오른쪽에는 조금 평시민이나 가난한 이들의 어떤 식탁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건강 식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음. 또한 집에서 요리를 하기를 꺼려 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연료 문제였고 하나는 그 인슐라라는 아파트 형식의 다층 구조로 된 목재로 된 집들이었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요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화재 위험이 컸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으로 구운 돼지고기나 절인 생선을 사 먹곤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만찬은 매우 달랐습니다. 집안에 보통 두 개의 넓은 공간이 있어 한 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또 다른 공간에서는 개인적인 식사나 중요한 손님들을 접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를 체납골룸 트리클리늄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체나클룸이나 트리클리눔에서는 같이 식사를 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부유한 층의 사람들이 다른 방에서 그 중요한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런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간단한 음식으로 구운 양고기, 아스파라지, 계란, 후식으로는 포도, 배, 사과 등을 먹었다. 트리클리늄은 특별히 세 종류의 침대식 식탁으로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유자형으로 배치되었다. 이는 주인과의 의존 관계에 따라 혹은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엄격한 규칙에 의해 정해졌다. 저녁 식사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제공되었는데 이제 부유한 층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음, 페가수스와 비슷한 날개에 달린 토끼 혹은 산새들로 속을 채운 멧돼지, 고기, 성게처럼 보이는 가시가 박힌 모가 참 특별한 과일이죠. 또 생선이나 새 모양으로 자른 돼지고기 등이었다. 후식을 먹기 전에 집에 수엇인 또 특별한 것은 이사들이 그 모든 로마인들은 집 안에 작은 신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어떤 신전이죠. 작은 신전인데 랄이라는 그 조각상 앞에서 잔을 부딪히고 또 음식 조각을 던지면서 행운을 비는 이교도적인 했다. 이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우상적인 의례였죠, 당연히. 저녁 마지막 순서는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는 잔을 부딪히기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모임의 만찬은 초대된 고객들에게는 영광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굴욕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옥 구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슐라라는 게 그 보통 그 서민층 우리나라를 얘기하자면 현재는 우리는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고급 아파트에 살지만 로마에서의 아파트는 서민층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의 가옥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형 다가구 주택이었고 굉장히 그 안에는 전부 목재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이제 다닥다닥 옆에서 살기 때문에 만약 화재를 요리를 한다 그러면 화재 위험도 컸었고 또한 여안에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장례 문화도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여안에서 시신을 그들이 이제 그 인슐라 안에서 시신을 그들이 이제 그 시신을 매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슐라였다는 거, 서민 아파트를 인슐라라고 그러고, 무려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그 대형 저택, 빌라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살면서 정원도 있고 당연한 큰 공간에 살았겠죠. 오후 여가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독서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같은 시간에 반복이 되었고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것들이 참 오늘날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손으로 일일이 베껴 쓴 필사로 된 책들은 값이 비싸고 독서 수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았기에 개인적으로 독서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물론 독서를 할 수 있는 문자 뜻의 그 숫자도 낮았었고, 그 다음에 책도 구하기 힘들었고, 또는 이런 필사본 같은 건 더욱 그렇고, 또 그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서가 주로 공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을 보면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텍스트들이 이제 씌워졌는데 책의 형태에 따라 양피지와 파피루가 있었겠죠. 사용했다. 파피루는 이제 큰 강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건조해가지고 가지들을 두 가지씩 한 방향으로 서로 수직 수평으로 얽혀져 촘촘히 하나의 바탕을 형성하여 그 위에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파피루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그 옛날 그 고대 파피루나 양피지 를 시대는 이렇게 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피루 책들은 긴 잎사귀를 돌돌 말아 원통으로 된 용기에 담아 보관되었는데 양쪽에 나무로 된 막대기로 말려져 있고 두루마리를 펴고 닫을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여러 원통에 여러 두루마리를 보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피지 책은 현재적인 책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책들의 형태는 아마 고대 양피지 책들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조 과정은 그러나 완전히 달랐습니다. 갓 태어난 양이나 염소들을 들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 석회에 이제 석회에 담갔다가 15일이나 20일이 지난 후 가죽을 건조대 위에서 말려 팽팽하게 펴고 펄을 밀어내어서 부드러운 매끄러운 면으로 만들어 마치 책의 페이지 형태로 만들어 때로는 주로 한쪽 면을 사용하게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내구성이 강하지만은 일이 엄청 번거로운 것인 거지요. 이러한 형태의 책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의 서재나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책들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양피지 책들은 파피루스 책보다 읽기가 쉬웠고 내구성도 뛰어났다. 그러나 책의 이용이 재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서면 텍스트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그 용도가 소리내어 읽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같은 문장이라도 씌어진 문자에 비해 리드미컬 억양으로 듣기 위한 책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쓰여졌고 글자의 모든 소리 효과를 최대한으로 고려했다. 책이 이제 읽기 위한 것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읽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책의 내용은 역사, 철학, 과학, 서적 이르기까지 모두 이러한 소리 효과를 중시했는데 오늘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좀 의미가 없어진 셈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제 친척들을 위해서 장례문의 글들을 공개적으로 읽었고 유명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텍스트들도 읽기 시작했는데 이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읽음으로써 현재에 관한 것들을 쉽게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이로부터 과거 전통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많은 그 철학가들의 활동과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그 지적으로 기대어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들이었죠. 그 책을 읽기 위한 그 조명도 굉장히 불편했을 때인데 그 루체라는 토기에 오일을
오일을 부어 만든 작은 램프 불빛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토기들은 지금 현재 카타콤바에서도 발굴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지금 현재 관광 상품 가게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가 활동을 좀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저녁 식사 후에는 종종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임은 주사위 던지기였습니다. 지금 왼쪽 슬라이스도 보시다시피 이건 카타콤바에서 이제 발견되는 벽화인데 그 당시에는 그 주사기 던지기 노름이 게임이 굉장히 이제 활발했고 학자들의 언급에 의하면 로마 공화정이나 포로로마나 다른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이제 이 게임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학자가 보기에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포로로마로나 보관된 대량의 주사기 컬렉션인데 이 박물관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로마 일상생활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사실 제 이 박물관도 로마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사기 게임판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런 가면들, 이 가면 그 놀이는 굉장히 중요한, 또한 그 로마 시대의 어떤 중요한 그 그리스의 희극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공연이 되는 공연장들도 굉장히 로마에 지금 현재 많이 남아있죠. 그 주사기 게임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서 현대 스포츠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비슷합니다. 거의. 그 당시 공예당에서는 이 게임이 이제 도박으로 연결될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파문하기도 했습니다. 음,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노예들은, 제가 잠시 아까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 노예들의 이제 그 식탁의 시종을 여기서도 잠깐 이 슬라이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카타콤바에서 발견된 현재 그 식탁 문화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전부 다 이런 식탁을 이렇게 성찬 성례도 이런 데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카타콤바의 현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식탁의 문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노예들은 밤늦게까지 시중을 들어야 했고, 여주인들은 패션과 머리 스타일에 대한 대화에 열을 띄우거나, 황제나, 측근 부유층들로부터 그 사람들의 어떤 관심거리는 무슨 중요한 정치적인 얘기나 암살 사건이나 이런 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면은 그 트라이노 황제 때 로마는 120만 명의 거주인 중에서 40만 명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한 3, 4분의 1이 노예였는데 대부분의 노예들은 전쟁 포로였고 죽음을 간신히 면한 상태이라 노예로서 힘든 일을 하는 것만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사회적인 그 모습이 노예들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동등함이라는 것은 그 노예들한테는 정말로 그 엄청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 노예 중에는 힘든 일에서 얻은 경제적인 능력으로 다시 그들의 노예를 부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유인이지만 가난한 사람들보다 형편이 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예를 들어 어떤 그 의사들 중에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 샀던 이제 들고 있죠. 또 집에 노예를 거닐 만한 형편이 좋은 사람들, 시민들, 그리스 출신 노예를
그들은 이제 고용을 해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했으면서 그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노예가 전부, 그러나 이 노예들이 전부 나쁜 대우를 받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굉장히 어떤 인간적으로 대해주기도 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너희들 역시 그들의 어떤 말하자면 약간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위로를 주인들로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주인으로 받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서 저축해서 이 돈으로 그들의 자유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돈을 주고 살 수 있었고, 자윤이 되면은 또 그들은 그들의 이제 생활을 다른 식으로 영위를 했던 거죠. 즉, 금전은 주인들의 노동의 보상으로 주어지기도 해서 자유를 획득을 하면서 주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너희들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벨트 인 그리스도란 그 저서가 있는데 그런 저서에 보면 그들은 또 다른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인들 스스로도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는 주님이라는 표현은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보면 주인과 노예들은 서로 떨어지도 혼동도 일으키지 않고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개종으로 하여 주인이 그들의 노예를 의무적으로 해방시켜야 할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개종을 함으로써 주인이 그들의 노예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개종을 하게 되면 나의 노예를 의무적으로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면은 로마 제국의 시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여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참 독특하게 여겨지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계층의 차이가 교회 소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위계 질서가 나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 초기의 모습은 노예와 주인의 관계조차도 로마 문화 안에서 그렇게 차이가 심한 문화 안에서도 상호 협력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들의 사회적인 그 모습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지 뭐 노예가 중요하고 주인이 중요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바오로가 또 중하층에 속한 사람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굉장히 박식한 그런 어떤 어, 사람이지만 그 바오로가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또 어떤 상업적인 무역도 했을 때 그러면 바오로의 그 지적 수준과 사회적인 상태가 어떻게 여겨졌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굉장히 의견이 많고 중하층에 속한 사람이라 취급이 됐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학자들 간의 의견은 많이 다릅니다. 문헌들을 분석해 볼 때 어떤 의견들은 초기 그리스인들의 사회적 계층 수준들은 서로 매우 달랐다고 전한거 하면 사도교회의 구성은 그러니까 횡단적인 단면, 즉 가로지르는 형태로 서로 분리되었거나 신자들의 모습이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모습인 계층화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사실상 그리스도교는 계급과 질서 간의 차이를 해체하는 데서 결정적인 요인이 중요한 모습이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되죠.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자유과 노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사회적 그 상태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공동체에서는 물론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면서 현,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계급의 차이를 없애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보다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사회적 상태에 이제 주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생겨난 이들 사이의 만남의 형태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만남의 장소가 그 아가페라는 그런 만남인데 이 학자 한만이 언급하는 바에 의하면 이 세계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구성원 중 일부를 초대해서 특히 주교나 부제들을 함께 만찬을 나누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또 거기에 이제 초대하기도 했죠. 또 그리스인들과 아프리카인들은 이제 그 풍습이 다르지만 만찬을 그러니까 하나의 아가페적 그 사랑의 그 실천의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이러한 형태의 식사 초대 풍습이 없었습니다. 이 만찬의 경비를 부담한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이 부끄럽게 느끼지 않게 하도록 위해서 그렇게 부자들이 이제 그 배려를 했고, 그들은 존중하면서도 또 식사를 마음껏 할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초기 그리스인들의 이러한 섬세한 사랑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인 사이에선 그러면 연애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사회적 계층처럼 엄격한 위계의 질서에서 이루어졌지만 식탁 자리 배치서부터 어, 사회적 계층에 따라 정해졌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이제 뭐 이무스나 메이디무스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아가페적의 그 공동체 식탁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성찬의 그 전례로 이어, 이어졌,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주인과 노예의 상호 생존 관계, 사도교회와 로마 제국에 이제 개최된 그런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계급과 질서의 차이를 해체하도록 노력했고, 아가페적 모임의 미사와 친교로 이루어진 형제적인 그런 공동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에서는 그러면 초기 그리스도인들 어떤 종류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업 중에서도 이제 금지된 직업들도 당연히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델돌리냐 교부는 이제 이러한 어떤 언급도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수업에서는 그러면 이런 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오늘 여기에서 일상의 수업에 관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청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수업에 뵙겠습니다.